왜 모든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중 몇 사람만 자아를 실현할까요? 정말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TV 속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일까요? 인간의 욕구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 교수는 이에 대한 답으로 요나 컴플렉스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위대한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요나는 중대한 사명을 주려는 신의 부름에 겁먹고 도망치려 한 소심한 상인이죠. 언제부터 우리는 담대한 꿈을 꾸지 않게 된 걸까요? 매슬로는 인간의 자신의 단점만큼이나 장점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라면 그 얼마나 아쉽고 바보 같은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대함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뛰어나고 멋지고 재능있고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매슬로 교수가 답합니다. 당신이라고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담대한 꿈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담대한 꿈을 잃어버렸던 것은 주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에 대한 믿음은 상당 부분 타인에게서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그 신호에 맞춰서 나는 평범해집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못해지고 내가 특별하다고 누군가가 생각해주면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죠.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우리에게 상반되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최연소 하버드 로스쿨 교수 더쇼비츠입니다. 다른 한 명은 폭탄 테러로 27세 여성을 죽인 테러리스트 세이겔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자 세이겔은 자신을 변호할 사람으로서 더쇼비츠를 지목합니다. 1급 살인죄로 기소받고 대중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세이겔을 더쇼비츠가 변호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쇼비츠는 변호를 맡았습니다. 세이겔은 고등학생 시절 자신과 방황을 같이 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1급 살인자와 하버드 로스쿨 최연소 교수는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둘 다 성적이 나쁘고 품행이 올바르지 못했죠. 더쇼비츠가 더 심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을 때려 눕혔고 사람 인형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등 기괴하고 폭력적인 학생이었죠. 교사들은 더쇼비츠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과거에도 열등생이었고 현재도 열등생이며 앞으로도 늘 열등생일 거다. 이랬던 더쇼비츠가 어떻게 하버드 로스쿨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단 몇 달 만에 나는 C와 D등급의 고등학생에서 A+를 받는 예일대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짧지만 강한 신호를 만났다. 더쇼비츠는 한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캠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였기에 더쇼비츠의 과거 성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다 더쇼비츠는 팀의 리더 역할을 맡아 복잡한 과제들을 리더십을 발휘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때 더쇼비츠의 어깨에 누군가가 팔을 올렸습니다. 너는 정말 지적인 학생이구나. 더쇼비츠는 투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잘 외웠을 뿐이에요. 네가 방금 보여준 것은 암기 이상의 지적 활동이었어. 어깨에 손을 얹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 위대한 유대인 학자 어빙 그린버그였습니다. 더쇼비츠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고등학교 점수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는 내게 대학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 대신에 공장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의미 있는 손을 얹었다. 더쇼비츠는 자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학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인정했으니까요.
온 힘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명이 속한 대학에서 1등을 차지했고 미국에서 170명만 들어가는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도 1등이 되었습니다. 반면 세겔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없었습니다. 빈민가를 전전하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죠. 전자제품과 탄약을 잘 만지던 세겔은 테러 집단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곳에선 처음으로 영웅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있었죠.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두 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신호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신호였고 다른 한 명은 내가 똑똑하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주는 신호였죠. 더쇼비츠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는 캠프에서 내가 만났던 최초의 신호였다. 그것은 내가 똑똑하다고 누군가가 진지하게 말해줬다는 것이다. 더쇼비츠는 자신을 열등생이라고 말한 교사들, 부모님의 신호를 모두 차단하고 하버드 학생 신호만 받아들였습니다. 차단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었던 그린버그는 로즌솔의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즌솔 교수가 평범한 학생 몇 명을 임의로 지목하며 똑똑한 학생이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의 성적이 점점 올라갔죠. 우리의 잠재력을 믿게 하는 신호, 그것이 로즌솔의 손가락입니다. 나를 믿는 딱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로즌솔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정적인 신호를 모두 차단하고 담대한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책그림 백서 3편으로 선정합니다. 이미 책그림 채널에서 2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에 출간된 이 책이 2020년 초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했던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이 책이 역주행한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누군가 한 사람이 믿어주고 다른 부정적인 신호는 차단한 스토리이죠.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에 정주현 작가를 살짝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은 이미 채널에서 이번 영상까지 하면 3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큰 영광을 이번에 물어볼 거는 책 내용보다는 네. 이 책이 출간한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직 구독자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요. 저는 사실 책을 처음 구상했던 거는 2008년? 2009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쓰신 기간이 그럼 몇 년인 거예요? 거의 10년 진짜 정직하게. 네. 10년 동안 집필한 책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년이 걸렸는데 이게 막상 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달 만에 바로 치워지구나. 반응이?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책이 됐고 저는 일단 처음에는 사실 판매량을 떠나서 좀 독자님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어요. 이게 이 책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다가가려면 순위가 역시 있어야지 다가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네, 맞아요. 생각이었죠. 네. 그 뒤로 이제 사실 1년 동안을 계속 책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책은 더 안 알려지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는 진짜 그만해라. 왜냐면 10년 썼는 건 그 네 사정이고 1년을 이제 알렸던 것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 주변 분이란 게 누군가요? 저희 부모님 부모님 포함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족, 친구, 업계 사람들 모두가.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접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독자님을 이제 마지막 폐업 정리할 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으로 팔린 이 책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독자님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게 20분이었고 그 독자님들 중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4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 책을 예쁘게 봐주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 분의 힘을 사실 받고 나서 이 책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알려도 되겠다. 그게 이제 1년 뒤에 다 끝났다 생각했던 시점에서 다시 이어졌던 게 이제 1위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제 한 명이라도 보자. 상위 1%가 아니고 그냥 상위 한 명만 독자님만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 독자 한 명만. 책에 그 로즌솔의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특별하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그런 손가락이죠. 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사례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독자 20명이 작가님한테는 로즌솔의 손가락이 되어준 거네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역주행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명의 1년을 한 명이 와서 지워줬어요. 너 된다고.
다들 뭐 SNS 홍보 뭐 입소문 이러는데 그것보다 정말 진실한 거는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게 된 게 저의 1%였습니다. 저의 1%는 독자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책그램 구독자분들에게 네. 이 책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독자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게 어떤 신호를 받으셨어요? 그거를 한 2시간을 들어요. 자기 삶을 영화처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삶을 전체를 얘기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정말 많은 독자님들 만나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학창시절 어떠셨어요? 하면 한 1분 내로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좀 부정적인 신호를 받은 경험이 있죠. 맞죠. 그래서 독자님들도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내가 받고 있는 신호가 어땠었는지 그거를 되게 깊은 뿌리부터 같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 부분 그 신호의 권위를 부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과대평가가 됐거든요. 그 신호를 부숨으로써 다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 자신감,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 3가지 전부 다 우리가 신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냥 부정적인 연결고리 다 끊어냄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내 과거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얽혀 있었는지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사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했었는지 많은 신호들을 다 꺼내보는 연습만으로도 권위를 부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책그램 백서 3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분께 책을 이제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100권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도 만나보고 싶거든요. 받으셨을 실제로? 때 어떠셨을지. 그 전에 네. 20명의 독자분들을 만난 것처럼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또 그런 또 만나고 독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싶다고. 네. 몇 분 만나실 예정이십니까? 다 만나고 싶지만 그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근데 정말 한 20분 독자님 이렇게 계시면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삶을 겪었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차단해야 되고 이 책에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그램 백서로 100분을 선정해서 책을 드리고 20분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사연 신청을 받든지 추첨을 해서 네, 20분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분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거. 네, 대부분 책을 잘 보셔가지고 네. 신호를 잘 차단하고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네, 책그램 백서 3편으로 선정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의 작가 정주영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